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지금 팔면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반도체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 참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글로벌 칩 메이커들과 팬리스들은 리세션 공포에 23년 사업 계획을 감산과 투자 감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독보적인 1위로 54%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23년 설비 투자 목표치를 10%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400달러에서 365달러로 축소를 한 거고요. 대신에 미국 애리조나주나 피닉스에 12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2위 업체고 메모리는 1위 업체죠. 파운드리는 15%, 메모리는 44% 정도 되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입니다. 삼성전자는 23년 투자 감소 및 캐펙스 인력 감축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퍼 공장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이고 늦으면 내년 초에 가동하려고 최대한 빨리 건설하고 있고 미국 테일러시에는 170억 달러 24년 말에 가동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3 공장은 22년 7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23년 말까지 증축하기로 했죠. 낸드하고 디램 10만 장 라인을 23년 말까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23년 말 24년 초쯤 되면 반도체의 암흑기가 끝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CPU의 최강자죠. 한때는 전 세계의 반도체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기업이죠. 아직도 CPU는 77%의 점유율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AMD에서 점유율을 조금씩 깎아 먹히고 있죠. 그러면서 파운드리에 노력을 하고 있죠. 인텔 또한 매출이 85% 급감하면서 최대 100만 달러의 비용 및 인력 감축을 고려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 감축하고 비용을 줄이면 아무래도 파운드리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투자 규모 50% 감축 그리고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팀장급을 20에서 30%를 줄이고 통폐합을 시켜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력 감축을 하는 거죠. 마이크론 또한 낸드 플래시 디램 모두 20%씩 감산을 하고 설비 투자를 30% 이상 축소를 하기로 했고 10% 정도 인력 감축 및 구조 조정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도체에는 공장이 계속 가동을 시켜야 되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감산을 결정했다는 것은 미래의 점유율 부분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엔비디아, 퀄컴, 일본의 키옥시아 감산하고 사업비하고 다 감축돼. 이 암흑기가 끝나면 삼성전자하고 TSMC 두 기업의 반도체 입지와 점유율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삼성전자하고 사실상은 TSMC하고 싸움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TSMC의 3나노에 관한 얘기가 수율이 60에서 80%가 된다. 이렇게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저희 과거의 영상을 보면 TSMC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투자 축소 및 감산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팹 공장을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변형시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스플레이 공장하고 반도체 공장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노후된 반도체 공장을 디스플레이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이렇게 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의 IDM 종합 반도체로서 메모리 산업과 비메모리 산업을 넘나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큰 거죠. 현재 삼성전자는 일부 팹을 CMOS, 이미지 센서, 그리고 MCU,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그리고 DDI,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죠. 그리고 RF, WIRI, 무선 통치 칩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 물량은 대만의 UMC에 위탁 생산하여 점유율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룸을 먼저 만든 다음에 장비 투입을 결정하는 쉘 퍼스트 전략도 이러한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장비를 발주하면 한 1,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장비를 받고 나서 클린룸을 만드는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거죠. 그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클린룸을 만드는데도 돈이 꽤 듭니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핸드폰 가전 통신 사업 분야를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칩메이커들보다 주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환경에 최대한 부드럽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카멜레온에 비유를 합니다. 삼성전자의 가능성을 절하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파운드리 경쟁사 TSMC와 비교를 하며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IDM인 것, 그리고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삼성전자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미래가 어둡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운드리를 분사해야 된다고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바라보면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분사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성장성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메모리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타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파운드리에 쏟아붓고 있는 실정인데, 그 돈, 캐시플로우가 없다 그러면 파운드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뭐 투자를 받아서 한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과거에 파운드리 나스닥 상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했어야 됐지 지금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는 자신감 있게 감산도 투자 축소도 하지 않는다고 공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릿고개 끼니 걱정에 삼성전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한 반면에 한두 가지밖에 못 먹는 편식이 심한 다른 칩메이커들은 먹는 양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를 예상하고 120조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도 삼성전자의 큰 장점이 되겠죠. 이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산 금액까지만 올라오면 팔 거야. 7만원대 아니면 8만원대에 샀으니까 그 가격 오면 팔 거야.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 자기가 샀던 금액에 되면 팝니다. 아니면 작은 이득에 그냥 만족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투자할 것이 못돼,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평가라 하면 가치를 판단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얼마까지 들고 가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반도체 산업은 시크리컬한 산업입니다.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상승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암흑기가 옵니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나는 뭐 한 20년 30년 그냥 묵혀둘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클에 상관없이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되고, 그리고 요때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떨어질 때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대가 분들은 사고 팔고 많이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 하다 보면 이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 오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메타버스 디바이스와 전기차 등 4차 산업이 언제 돼야 될지가 관건인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차 산업은 25년, 그리고 메타버스는 23년 말 24년 될 것 같아. 주식은 최소한 2분기에서 4분기 선행하니까 그 중간인 3분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유추가 가능해 보여. 최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13년 2분기가 경제 침체의 정점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심리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넌 어떻게 대응할 건데? 라고 또 묻는다면, 난 지금 팔 때가 아닌 매수를 할 시점으로 보여. 최근 환율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주식 가격이 지금 매우 싸다는 얘기지. 나는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 가격 밑에서 계속 사 모을 거야. 그래야 다음 상승장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 나의 경험을 비춰보면 지속하게 깊고 긴 하락장이 오히려 더 큰 상승장의 기회를 만들어준 경험을 몇 번 했거든. 물론 메타버스를 비롯한 4차 산업의 성장이 트리거가 될 것 같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반드시 그 시기는 도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야기보다 나는 독서와 공부에 집중하고 있고 인내의 시기라 생각을 하고 참아보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야기들은 모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참조만 하셔야 되고요. 언제까지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앞으로 흔들릴 투자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고비만 넘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주식은 인생과 같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매수한 가격이 왔다고 팔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더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